네, 지성림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승계한 4년을 좀 되돌아봤는데요. 김은광 대표님, 일단 그 지성림 기자도 마지막 얘기를 했지만 공포 정치가 굉장히 좀 무섭게 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도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경고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뭐 예단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우리가 김정은 4년 전에 김정은이 갑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본인이 바랬든 바라지 않았던 권력을 이제 넘겨받은 때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상당히 어린 나이에 그런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지반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 불안했던 모습. 4년 후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졌고 아버지 그림자를 털고 자기 독보적인 친정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가 지금 다져놓은 집안에 의해서 북한 체제는 뭐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내다보이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가장 북한 체제의 그 불안 요소인 경제 문제에서는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한 채 점점 추락하는 이런 경제 구조, 그 실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북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그 이렇게 경제 부분이 불안하다고는 얘기는 하셨지만 저희들 눈에 보기에는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 보면 굉장히 뭐 백화점 모습도 나오고 태블릿 PC도 나오고요, 좀 세련돼졌다는 모습은 좀 많이 느껴요. 그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은 없을까요? 굉장히. 그렇죠. 뭐 사실 보여주기식의 그런 어떤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건설 성과들을 많이 보여준 것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대해서 갖는 그런 기대라고 하는 것은 큰 거 아닙니다. 뭐 3만 불 뭐 국민소득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초보적으로 먹고 살자. 근데 먹고 살자라는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 북한에서는 국가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국가 경제는 지금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공장 가동률 15%에서 10%로 추락했고요. 그냥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을 직접 가서 이거 잘 해라, 이거 다 집중해라 한 그런 매기 공장, 수산 사업소, 뭐 그리고 뭐 군대 뭐 관련된 어떤 공장들, 그리고 뭐 김정은이 직접 관심 가진 그런 분야들에서만 지금 뭔가 노동신문 지면을 좀 채울 정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정말 이런 식으로 전시성 어떤 경제 회복 그리고 뭐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가 이걸 발전시켜라 저거 발전시켜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문 지식에 귀찮은 북한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은 현재는 뭐 좀 현란하고 눈에 띄우겠지만은 결국은 이 점점 쇠퇴되어가는 붕괴되어가는 북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이런 어떤 결론을 가져야죠. 그냥 우리 눈에만 보였던 거였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특히나 이제 북한 자체가 혼자서 자생적으로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까 기대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사실은 그 중국이라든지 이게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번 모란봉 악단 베이징 공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숨통이 트일락했던 북중 관계가 좀 완전히 틀어지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느 정도 틀어졌느냐. 북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마음이 썩 들지 않아서 국가 관례를 깨고 중국한테 연맥이면서 계속 수 있겠느냐. 또 중국은 그대들의 어떤 이해하지 못할 못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분하고 있는지 정말 국가 관계에 심각한 어떤 뭔가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는지 이건 아직 좀 시간이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어정쩡한 게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어떤 이 행동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어떤 수준의 설명이 없고요. 북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이에서 서로 우리 부부끼리 어떤 정말 의견 상의가 있을 때 내가 덜 와서 말 안 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상을 연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동안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비정상이니까 이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양쪽의 감정이 골이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 가겠는지 한동안은 좀 갈 것이다. 좀 소원해지죠. 그런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 예상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북한 모란봉 지금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비난받고 있는데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어떤 맥락에서 좀 추측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우리 한 기사 어느 언론에서 한 이야기 중에서 이번 모란봉 인스탄 철수한 이유가 공연 내용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 또 수소폭탄 발언한 것도 아니고 그냥 12일 날부터 공연을 한다고 하면
바로 오늘 네. 김정일 그 서거 4주기에 네네.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예술단이 예. 이런 그 시간적 이익이 맞지 않아서 예. 그냥 철수했다. 예. 그 북중관계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2월달 간다는 건데 이건 예. 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되지요. 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예. 자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뭐 누구의 결론이가 뭐 네. 저는 뭐 북에 살아본 경험으로서는 그런 큰 국가 김정은이 개인 그런 기쁨조나 네. 친솔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를 친솔하는 사령관이 김정은인데 들어와 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이 들어 철수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뭘 보여줍니까? 아주 애교 갈래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무렇게나 반칙하는 네. 그의 아주 미숙한 어떤 정치 행태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이제 혹시 뭐 우리도 개인적인 어떤 실수라든지 착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서 네. 그걸 정정해 줘야 됩니다. 정정해 줄 사람이 예, 없는 그거 안 거군요. 됩니다. 네. 이런 게. 근데 그걸 지금 현재 김정은 옆에는 다 예스맨만 있으니까 이게 네, 네. 북한 체제의 아주 큰 맹점이죠.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 있잖아요. 네. 국가전복 혐의로 종신 노동교화형 선고받았다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밖에서는 역설적으로 이게 서방으로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신형을 줬는데 신호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면수 목사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를 안 해도 네. 북한이 얼마든지 자기 어떤 정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하면 되죠. 네, 네. 이 드러내는 관심, 어텐션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언론 플레이고요. 다만 네. 이면수 목사가 북한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형법 60조입니다. 네, 네. 60조는 국가 정변을 목적으로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변 시위 습격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네. 무거울 때는 종신 노동교화형 네. 사형에 처한다게 됐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애국의 그런 종교인인데 북한에 가서 국가 전복을 한 네. 그런 정변 안 되겠죠? 네, 네. 무리가 없으니까 시위 혼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60조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정확치 않고요. 다만 네. 아마 그런 건 가능합니다. 이 목사가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네, 네. 그 어떤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좀 영향을 줬겠죠. 네. 그런 것들이 북한 체제로 상당히 위협을 느꼈다 할까요?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110차례 정도 엄청난 돈을 가져가서 북한 체제에 정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순수한 목적의 그런 종교인을 갖다 그렇게 종신 노동교육에 네. 차는 거는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희한한 네, 네. 그런 포갑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 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흥식 대표님께 많이 주로 여쭤봤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분 고맙습니다.